머리말.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다. 뉴질랜드, 한국,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친 나는 2022년 여름 오랜만에 미국을 찾았다. 미국에 머물 때면 여름마다 자주 가는 곳이 북애리조나에 위치한 파월레이크이다. 내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그곳에 갈 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고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받는다. 1998년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옥빛 물결과 호수 주위를 둘러싼 형형색색의 기암들은 마치 거대한 고대 도시의 모습 같았다. 두어 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 호수 끝자락에서 강을 가로질러 반원 모양으로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돌다리 레인보우 브리지를 만나게 된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다리이자 나바오 인디언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대자연의 지혜와 보호를 구하고 가뭄이 든 해에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파월레이크와 레인보우 브리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과는 다른 지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곳에 갈 때면 두 가지의 상반된 느낌을 받는다. 하나는 마치 지구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신비함과 경외감, 다른 하나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생명에 가슴 아파하고 인간을 걱정하는 지구의 마음이다. 파월레이크와 레인보우 브리지를 보며 내 마음에 깊이 새긴 지구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은 내가 지구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이다. 11년 만에 찾은 파월레이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도 가뭄으로 호수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본 모습은 몹시 충격적이었다. 수위가 역대 최하인 24%로 떨어졌다. 몇 년 전만 해도 레인보우 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다. 지금은 배를 댈 수 있는 곳에서 내리면 5km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 호수는 말 그대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가뭄이 계속된다면 수십 년 안에 호수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계속된 결과 담수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터이다. 그런데 막상 내가 마음에 깊이 담아둔 지구의 한 장소가 본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급격히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분명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지구적 위기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가져온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말부터 2년 반 동안 세상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한 팬데믹,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지금도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희생시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교나 이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박해와 그에 대한 저항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곳,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다른 이유로 일어나는 듯한 이런 상황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도전 속에서 우리 삶과 지구를 파국으로 내모는 문제들의 뿌리를 본다. 근원적인 문제는 사회 제도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개인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있다. 그렇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 또한 우리에게 있다. 나는 우리가 맞닥뜨린 지구적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공생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생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자신도 결국 생존할 수 없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공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 범위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생의 범위를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한정하여 살아왔다. 그런데 현재 지구의 상황은 그 범위를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지구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다행히 공생은 어렵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감각이고 능력이다. 그러니 공생을 선택하고 공생의 감각을 깨워 사용함으로써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공생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삶의 방식 중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지구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나는 지구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인도인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나 불교도이거나 이슬람교도이기 이전에 지구시민임을 깨달음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수많은 이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공생의 기술은 스티브와 함께 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지구시민 운동에 함께해온 많은 이들의 경험과 배움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지구 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이자 초대이다. 지금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지구적 위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연결된 하나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지구의 위협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화이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의 주제어는 공생 감각이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큰 순환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 공생은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존재 방식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연이 모든 생명에게 전해준 조화와 균형의 감각으로부터 멀어져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을까? 잃어버린 공생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에 의지하고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 외부의 무엇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1부의 핵심이다. 2부에서는 지구와의 공생을 다룬다.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지성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서로 다른 관심과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협력할 수 있을까? 나와 지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지구 감수성, 선택과 가치 판단의 중심을 나에서 지구로 바꾸고 모두가 함께 지구를 보살피는 지구 경영에 관한 생각을 2부에 담았다. 3부는 공생사회를 위한 제안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기술, 생애계획, 복지에 관한 생각을 담았다. 공생과 지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사회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변화를 위해 당신과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부는 이런 질문의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한 가지만으로도 인류를 파국으로 내몰 수 있는 문제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 전쟁, 인공지능의 진화 등 그 하나하나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한 그 어떤 도전들보다 크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해결할 수 없고 인류 전체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더 많은 자원의 해답이 있을까?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한 가지로 단순하다. 나와 타인들, 지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개인들의 선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세대이다. 세상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전부터 살아왔지만 이전에는 개인의 선택이 지구의 상태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개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도 점점 발전해 이제는 개인들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구과학자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후손은 물론 우리 자신의 생존 여부를 물어야 할 만큼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단지 지금 이 시기에 지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지구에 살았던 세대들과는 다른 수준의 지혜와 성찰, 용기와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앞에 크고 많은 문제가 쌓여 있지만 전례가 없었던 팬데믹의 도전을 헤치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팬데믹의 경험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급박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기준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 있다.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도전에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결국에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금방이라도 삶의 기반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대안을 찾고 지구와 인류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이 책은 당신이나 나와 같은 지구 시민들의 마음을 연결하여 서로에게 영감과 힘이 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일지 이승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 개인의 삶이나 전 세계 역사에서 갈등이나 도전이 없었던 시절은 없다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규모나 영향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범위하다. 기후변화나 핵전쟁의 위협, 생태계 붕괴, 인류가 통제하기 어려울지도 모를 신기술 등 열거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이다.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반응은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압축한 것이 책의 제목인 공생의 기술이다. 이 응답이 해답이 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속 가능하고 평화롭고 모두를 위한 복지가 실현된 세계를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원하고 희망하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오한 철학이나 고도의 기술, 압도적인 무력이 아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 공생할 줄 아는 것이다. 공생은 아주 당연하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이 기본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힘 때문이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마음의 특성은 성찰, 양심, 공감이다. 이러한 내면의 안내자들이 있기에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옳지 않은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다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 때로는 뇌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정보와 스트레스로 균형을 잃고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힘을 회복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공생의 기술의 주 저자인 일지 이승원 총장은 평생 일관되게 이러한 믿음으로 저술과 교육 사업을 펼쳐왔다. 그가 한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뿌리를 두고 뇌교육과 지구시민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올 수 있었던 힘은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이승원 총장을 만난 것은 25년 전이다. 30대 초반이던 당시 나는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더 나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만 남아 있었다. 그런 내게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그였다. 인간의 본성 회복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진심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던 갈등들을 날려버렸다.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따르고자 선택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까지 그를 도우며 그 진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는 일을 해왔다. 미국에서의 25년은 도전과 개척,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어느새 그의 진심이 점점 나의 진심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 진심이 내가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내가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보은이라 생각한다.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더 깊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준 스승께 깊이 감사드린다. 공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스티브 김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머리말